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6월 23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응급실에서 외래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진정이 안 되고 떨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건 응급실 간호사는 제게 상황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치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죠. 과장님, 빨리 응급실에 와주세요. 빨리요. 사람이 DOA인데요. 거만이 필요해서요. 그녀는 제가 대체 무슨 일이냐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대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혹은 수술실과 같은 특수 분야 간호사를 몇 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응급실에서 몇 년간을 근무한 간호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목소리를 덜덜 떠는 데다가 담당 과장인 제게 육하원 측에 따른 상황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동요한다는 것은 지금 응급실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있을지를 충분히 짐작케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던지다시피 하고 일단 응급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도한 그곳에는 저로서도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살고 있던 한 부부가 일찍이 혼자 대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아들의 경제적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할머니와 며느리는 밭농사를 짓고 아들은 트럭을 몰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그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기운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하루 중에 20시간 정도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고 저녁이나 밤 무렵에 한 서너 시간 정도만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치매 증상을 드러내시곤 하셨습니다. 아들 부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치매가 있으신 노인이라도 차라리 24시간 완전히 치매라면 며느리가 아예 곁에 붙어서 수발을 들겠지만 대개는 멀쩡하시다가 한 번씩 그러시니까 그럴 수도 없었을 일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면 할머니 방에 혼자 계시게 하고 문을 잠가두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곁을 지켰었는데 그나마도 대개 증상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밤에는 밖에서 문을 잠가두면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을 더럽히는 것 말고는 그래도 가출을 하시거나 위험한 일은 하시지 않는 데다가 밤에는 아들도 집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설령 발작을 하셔도 다 감당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건 그 부부는 노모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하루는 며느리가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시장을 갈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장에 들려서 이것저것 사야만 했고 그럴 때면 며느리는 낮에는 멀쩡하신 노모에게 늦게 얻은 아이를 맡기고 얼른 다녀오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늦게서야 본 손주라 애지중지하셨고 그들 부부에게도 아이는 그나마도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장 보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반겼답니다. 아가 수고했다. 어서 배고픈데 밥 먹자꾸나. 내가 넣으면 먹으려고 곰국 끓여놨어. 며느리는 곰국을 끓여놨다는 할머니의 말에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소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었는데 노모께서 곰국을 끓이셨다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솥에서는 김이 펄펄 나면서 곰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그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능하면 담담하게 이 끔찍한 일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시금 그 장면을 기억하는 제 심장이 부담스럽고 손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 뜨거운 솥에는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거만을 위해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생애에서 가장 끔찍하고 2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장면을 제 2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피가 얼어버리는 충격 속에서 응급실 시트 위에 올려진 형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진 아이의 몸을 진찰하고 앞뒤로 살피면서 거만서를 기록해야 했고, 또 너무나 끔찍한 장면에 차마 눈을 감아버리고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간호사들의 혼란도 같이 다독거려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예 실신해서 의식이 없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그 일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죠. 다만 검찰에서 요청한 검안 기록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폐기능 정지, 선행 사인으로 익사에 의한 호흡 부전, 간접 사인은 전신화상으로 기록을 남겼고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 입어야 할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끔찍했을 겁니다. 더구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자를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할머니가 받을 고통은 어떠할까요? 아울러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평생을 겪어야 할 그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은 차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디 가족 해체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치매나 기타 노인 질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극단적인 가혹함이 이런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 자신도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삶은 이렇게 대책 없이 참혹하기도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